저는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교민 작가 김유나라고 하고요. 뉴질랜드에서 살고 계신 교민 작가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40분 넘어요. 그러면서 작년까지 전시를 한 7회, 7회까지 했는데 이제 매년 하고 있고 열심히 또 작품 활동도 하시고 이러는데 한국에서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음 진행을 했는데 반응도 좋고 해서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자연의 모습은 뉴질랜드가 그래도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그 여행 수단으로 캠퍼밴을 7년 전에 한 대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작가분들하고도 공유를 했고 같이 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잘 수가 있잖아요. 며칠씩 묵으면서 그 개발되지 않은 자연, 순수한 자연이 주는 그 느낌. 그런 게 그냥 바로 편안하면서 순수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라고 실은 사진을 저희가 손수 가지고 와서 이제 전시하는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소심미술관 특별기획전인 샵 소통하다는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세대 간의 소통창인 일러스트, 웹툰을 4개체로 해서 다양한 연령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을 엄마와 아빠와 함께 봤던 아이들이 공감하고 또한 성장해서 청소년기에 접한 웹툰을 통해서 또 세대를 아우르는 모바일을 통한 소통을 또 하게 되었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신문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신문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 공간으로 가봅니다. 작은 크기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작게 그렸을까요? 또 무엇을 그린 건지 궁금하네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울산에 있는 경상일보에다가 해제 어둔이라는 소설의 이제 사파를 매주 이제 연재하면서 그리셨어요. 그래서 약 700여 장의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를 전시하고요. 신문에 연재된 소설 해저 어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조선시대 숙종 때 이제 박어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나라 거란 거를 이제 문서를 받아오는 거를 출생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일본에 가게 된 연유를 이제 어렸을 적 신문 보는 아빠 옆에 앉아 아빠 흉내를 내며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 사파를 보며 내용을 상상하고 아빠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연재 소설의 사파를 그리는 일이라니 참 재밌었을 것만 같은데. 일주일마다 계속 연재되니까 그 이제 소설가분이 원고 마감 막 몇 시간째를 보내주시면 그걸 막 캐치해가지고 또 밤새 또 그려가지고 새벽 그 신문사 인쇄되기 전에 막 보내고 엄청 바쁘게. 맞아요. 시간에 쫓기는 건 너무 힘들죠. 매주 마감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작가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공간엔 그림책 여행이라고 적혀 있네요.
글을 읽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접하는 책이 바로 동화책이죠. 동화책을 읽고 있지만 눈은 글씨보다는 그림을 쫓아갑니다. 그림을 보면서 책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상상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참 따뜻하고 행복했었는데. 원래 대학교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하다가 다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 이제 일러스트 학교를 나왔어요. 힐스라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해서 한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그림 작가로 이제 활동하는데요. 이걸 다 원화로 그렸어요. 베비장과 애랑의 이야기 베비장전. 유능한 아내의 도움으로 이춘풍이 개과천선한다는 이춘풍전. 우리의 고전 이야기들도 동화책으로 있군요. 그림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오늘이. 오늘이가 구전설화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그림책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4학년 교과서에도 오늘이가 나오고요. 오랜만에 동화책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 옛적에 옥같이 고운 여자아이를 학들이 날아와서 품으며 살았대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오늘 만났다고 해서 오늘이라고 불러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백시 부인에게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가르쳐 달라고 하니 백시 부인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해요. 오늘이가 하늘나라엔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물으니 정자에서 글을 읽는 장상도령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글을 읽고 있는 장상도령을 만나 하늘나라 가는 길을 물어보니 연꽃나무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거라고 하네요. 장상도령은 언제까지 글만 읽어야 하는지 하늘나라에 가거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연꽃나무를 만나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물어보니 푸른 강에서 이무기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거라고 하네요. 연꽃나무는 윗가지에만 꽃이 하나 피고 밑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으니 하늘나라에 가거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해요. 이무기는 여의주를 3개나 물었는데도 용이 못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고요. 매일이라는 낭자는 온종일 글만 읽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까닭을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갈림길 옆 우물가에서 처녀들이 울고 있어요. 우물물을 다 퍼내야 돌아갈 수 있는데 두레박에 구멍이 나서 울고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이가 풀을 베어 뭉쳐서 구멍을 막아주자 선녀들은 우물물을 다 퍼낸 후 오늘이를 하늘나라에 데려다 줬어요. 하늘나라에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오늘이가 부모님을 만나러 왔다고 서글프게 우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드디어 부모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사계절을 구경하며 부탁받은 것들을 물어보자 부모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낭자를 만나서 장상도령과 혼인하라 하고 이무기를 만나 여의주를 하나만 물고 나머지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뱉어주면 용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연꽃나무를 만나서는 윗가지에 핀 꽃 하나를 꺾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밑가지에도 꽃이 핀다고 했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대요. 연꽃나무는 윗가지를 꺾으니 연못에 연꽃이 하나가득 피어났습니다. 낭자는 장상도령과 만나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이는 연꽃과 여의주를 가지고 선녀가 되었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짓게 만드네요. 다음 전시 공간으로 가봅니다.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세로이라는 이제 청년 거기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거기 보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이제 식품, 아버지가 다니던 식품 회사랑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 이제 파헤쳐 가면서 자신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여러 인물을 만나면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태원에 이제 요식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많이 공감받은 작품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위를 한 웹툰 이태원 클라스 만화 일부분이 전시돼 있네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만화인 웹툰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이 녹아있기에 절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색채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색은 마치 상상 속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작가가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아일랜드를 떠나요. 아일랜드에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있는 문화랑 이제 풍경들을 이제 그렸어요. 이제 럭비랑 버스킹하는 거 아일랜드의 성벽. 그래서 아일랜드 성벽에는 그 당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하나하나 재미나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행 엽서에 그려진 풍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숨은 그림이 있었네요. 성벽을 쌓아 올린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만난 사람들, 작가와 어울렸던 사람들, 한 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인연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유년기 시절은 되게 가정 형편도 어렵고 자기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절제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집안의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았던 작가는 사람을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원에 와서는 지리산에 이제 할머니들을 그렸어요. 지리산 할멍이를 하더라고요. 할멍. 그래서 지리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을 자연의 이미지로 같이 결합시켜서 독특한 작가만의 또 표현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할머니의 모습을 변형시켜 가지고 표현했는데 여기 다 실을 또 꿰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의 주름이 어떤 삶의 흔적들 이런 걸 암시하는 표현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을 많이 그렸네요. 여행을 하면서 또 남원에 살며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이 토닥토닥 마음을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신문 연재 소설의 삽화, 동화책 그림, 웹툰, 그리고 여행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소통의 시작은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것이라고.